오늘 22년이죠. 22년 2월 25일 TLI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그 자바스크립트 강의 들은 거는 제가 오늘 거기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로 돔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돔 요소는 도큐멘트고 엘레멘트에 따라서 헤드랑 바디랑 나뉜다. 그래서 어, 저희가 실질적으로 UI를 구성하지 않는 그 헤드 태그도 이렇게 트리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바디 태그도 이렇게 바디 태그는 이렇게 우리가 돔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트리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는 헤드 태그 또한 이렇게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엘레멘트 타이틀에 텍스트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모든 HTML은 트리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저희가 돔 조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죠. 쿼리 셀렉터나 아니면 엘레멘트 바이 아이디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는 자바스크립트 그냥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저희가 돔 조작 돔 매니플레이션을 하기 위한 것들은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웹 API가 제공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코드로 돔 조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버리기. 뭐 소수점 버리기 일단 그 예제 중에서 랜덤 넘버를 이렇게 추출하는 게 있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toFixed 그리고 mass.thunk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oFixed n 같은 경우에는 어, 몇 번째 자릿수까지 나는 자르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메스덤 덩크 같은 경우에는 덩크인가? 네, 덩크 같은 경우에는 여 n에 소수점, 즉 실수를 넣어주면 모든 소수점을 다 날려버리고 반환을 해준다. 그래서 메스점 덩크는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뒀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CSS로는 스타일을 매니플레이팅을 할 수는 있지만 돔 조작에서도 스타일을 또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점 스타일로 지정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돔 조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클래스 네임들을 넣고 빼고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들을 제공해 주는 게 엘레멘트 프로토타입 클래스 리스트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퍼티 어트리뷰트를 담은 돔 토큰 리스트를 객체로 이렇게 반환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 클래스 리스트 add full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HTML이 없나? 네, 저희 그 요소의 클래스 요소로 클래스 리스트로 이렇게 full을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중복해서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바즈 같이 넣었을 때 바랑 바즈가 같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리무브입니다. 리무브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거를 삭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 또한 중복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foo 같은 경우에는 foo라고 하면 foo를 클래스 리스트에
full을 나는 삭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바즈도 또한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x 뭐 없는 거면 못 지우겠죠. 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 리스트의 인덱스를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contains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가 내 요소에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것이 contains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tains box, 그러니까 내 요소에 클래스 네임 중에 box라는 클래스 네임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true를 반환하고, 얘가 false를 반환한 이유는 내 요소에 blue라는 클래스 네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을 했겠죠. 그리고 replace 같은 경우에는 red를 blue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는, 만약에 여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레드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얘가 블루로 이렇게 변경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토글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추가하고, 없으면 추가를 하고, 있으면 삭제를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토글이에요. 만약에 내가 버튼을 토글 눌렀을 때 어떤 인터랙션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 해당 클래스 네임을 넣고, 그리고 다시 또 눌렀을 때는 인터랙션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해당 클래스 네임을 빼고, 뭐 이런 이럴 때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하실 때 매우 유용한 메서드겠죠. 그리고 얘는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선에서 제가 방금 있으면 삭제하고 없으면 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넣고 싶다라고 하면 어, true를 주면 무조건 넣게 되겠고, false면 무조건 제거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false를 fu가 있음에도 없음에도 false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없어도 계속 빼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덕스 리덕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는 컨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역적으로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를 감싸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음, 내가 많은 엄청 큰 사이즈의 플랫폼을 또는 서비스를 나는 만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버리면 엄청 오히려 더 가독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더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액트 개발팀에 계신 분의 말씀인데요. 추가적으로 컨텍스트는 인증 정보와 같이 업데이트가 자주 되지 않는 것에는 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곳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진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덕스 작동 방식, 그 다음에 리덕스 작동 방식인데요. 어, 일단 한 개의 스토어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컴포넌트는 해당 스토어를 구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한 개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얘를 이 스토어를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이 스토어를 구독함으로써, 즉 서브스크립션을 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컴포넌트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의 스토어에서 어떤 상태값이 변경점이 일어났을 때 계속 컴포넌트에게, 즉 구독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음,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즉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 일반 객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객체를 직접적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하지만 리덕스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리덕스는 스토어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게, 그러면 음, 내가 어떻게 상태값을 변경을 시킬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되는 게 리듀서입니다. 어, 리듀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변경할 그 상태값에 대해서 그 명세서죠. 즉 명세서를, 액션이라는 명세서를 리듀서에게 넘겨주면, 그 명세서를 통해서 리듀서가 그 변경된 새로운 상태값을 스토어에게 반환을 합니다. 네, 반환을 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리듀서를 통해서 상태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면 해당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동일한 거 아까 앞서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컴포넌트에서 상태값을 변경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 그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넣고 저희는 디스패치를 하면, 액션이 리듀서에게 전달이 돼서 이 리듀서가 아까 그 요구 명세에 맞게 상태를 바꾼 다음에 새로운 상태값을 스토어에게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어, 리덕스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작동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어, 리듀서는 액션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스토어에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이거 동일한 말이고요. 그래서 리듀서는 뭘 입력을 받냐? 리듀서는 항상 두 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이전의 스테이트 그리고 디스패치된 액션.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전의 상태값이겠죠. 이전의 상태값을 나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액션을 통해 액션에서 전달받은 그 명세서에 맞게 나는 새로운 상태값을 반환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과 같이 리듀서를 반환하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그래서 하는 것이 액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세에 맞게 어, 디스패치를 한 다음에 하면, 액션을 통해서 저희가 리듀서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액션 생성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이거 리듀스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션이라는 예제가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는 예제가 없는데, 저희가 만들자면 인크리멘트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마운트라고 할게요. 어마운트 네, 내가 타입이 뭐야? 인크리멘트잖아.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나서 그 음, 보통 전달되는 걸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페이로드는 어마운트라는 명세를 내가 그 디스패치 함수로부터 어마운트를 받고 나서 인크리멘트를 디스패치를 하게 되면, 이 인크리멘트에 맞는 명세가 리듀서에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듀서는 새로운 상태값을 어디다 반환한다? 스토어에 반환한다. 이렇게. 그 이유가 어, 크리에이트 스토어 안에다가
저희가 리듀서를 넣어주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스토어 안에 리듀서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ubscribe, 즉 구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ubscribe 코드가 이거고, 구독을 통해 수행한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개인적으로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보다는 리액트 리덕스를 통해서 리덕스를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보통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요소 설정하는 거, 리액트 리덕스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리덕스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모듈이 리액트 리덕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리덕스인지 헷갈렸었는데 그거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리액트 리덕스에는 프로바이더, 유즈 셀렉터, 유즈 디스패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리덕스겠죠. 예를 들어서 뭐 크리에이트 스토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리덕스의 구성 요소이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오늘 그리디를 좀 풀어봤는데요. 그리디 알고리즘은 뭐냐면 최적의 해에 가까운 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경우 중 하나 결정할 때마다 그냥 매 순간에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값을 구하는 방식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거스름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가 입력이 주어진 그 값에 값이 값이 물건 값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고 물건 값에 1000엔짜리 물건 값에 1000엔을 딱 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 물건 값이 500원이야. 어, 만약 물건 값이 500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왔다시피 카운터에서 1000엔짜리라고 했죠. 1000, 1000엔짜리. 빼면 얘가 500원인 거죠. 이렇게 500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얼만큼 이러한 잔돈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만큼 음, 잔돈을 거슬러 줄 때 얼만큼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이거 같은 예제 같은 경우는 500엔만 주는 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500을 거슬러 주는 그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뭐 100엔짜리 5개를 줄 수도 있고 10엔짜리 뭐 500개를 1엔짜리 500개를 줄 수도 있고 10엔짜리 50개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가지수들 중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어, 최소한의 거스름 돈을 최소한의 개수의 돈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유명한 문제죠. 그래서 어, 이를 위해서 그냥 코인 리스트 그냥 가장 큰 값 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 많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어, 것들부터 이렇게 가장 큰 값부터 빼버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적은 돈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거는 만약에 얘가 500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 600원이라고 했을 때 현재 값이 600원입니다. 600원이라고 했을 때 나는 500원으로 몇 개를 거슬러 줄 수 있느냐, 즉 이게 되겠죠. 500 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600원을 600원이 들어왔을 때 500원 하나를 거슬러 줄 때 한 개만 이렇게 주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값부터 이렇게 지워 나가게 되면 우리가 최소한에 거슬러 줄 수 있는 그 값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해서 최종적인 값을 도출하면 되고요. 뒤집기입니다. 뒤집기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전부 다 같은 값을 만들 수 있느냐. 즉,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11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000 뭐 1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이거랑 또한 이게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 최소한으로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뒤집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가지가 있죠. 얘를 000 3개를 1로 뒤집고, 얘를 1로 뒤집는, 즉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두 1로 모두 0으로 뒤집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얘 한 개만, 이 한 번의 동작으로만 0을 뒤집으면 모두 다 같은 값이 반환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 나는 얼만큼 최소의 횟수 모두 같은 값을 만들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초기 값을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어, 얘가 얘가 뭔지, 그러니까 가장 앞에 값을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S의 0번째 인덱스가 0이라면 플러스 1을 해주고, 아니라면 1에 플러스 1을 해준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다르게 되면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0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것만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르게 되는 그 시점을 카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면 플러스 1, 뭐 제로 플러스 1, 컨티뉴 하고 나서 max 제로 1, 이거는 max가 1이라는 말은 모두 다 동일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동일하다는 말로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고, 하지만 이해는 발레가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로하고 원이 11로 같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의 max 최대값은 1이죠. 그죠? 하지만 11, 00도 max가 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최소값을 반환을 하고, 없을 때는 0.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값만 이렇게 0으로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고요. 등수 매기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들의 등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해당 인덱스가 학생들이 실제로 주어진 그 등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a-b 절대값이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될 수 있느냐, 그 정답은 어, 오름차수 정렬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름차수 정렬을 하고 그냥 그 각각 인덱스하고 해당 값을 넣고 빼고 해주면 우리가 답을 이와 같이 얻어볼 수 있다 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